호르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르몬이란 특정 세포나 기관으로 신호를 전달해서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것이 요게 호르몬이 되겠습니다. 이 호르몬의 특징은 뭐냐면요. 내분비샘에서 만들어져요. 네, 이거 잘 기억을 해주세요. 내분비샘에서 만들어진다라는 게 첫 번째 특징. 밑줄 치셔야겠죠. 그 다음에 어디로 분비가 되냐면 혈액으로 분비가 됩니다. 이게 두 번째 특징이 돼요. 즉 얘는 혈관을 쓰기 때문에 분비관이 따로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침 같은 경우에 침이나 아니면 이자액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자액 같은 경우에는 소화액이죠. 침도 그렇고요. 근데 이 소화액 같은 경우에는 외분비샘이라고 하는 곳에서 만들어집니다. 외분비샘은 내분비샘이랑 이제 반대되는 개념인데요. 내분비샘에서는 호르몬, 외분비샘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소화액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을 만들게 돼요. 자, 외분비샘에서 만들어지는 애들은요. 어디로 분비가 되냐면 각각의 관이 있어요. 분비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자 같은 경우에 이자는 내분비샘이면서 외분비샘이기도 한데요. 얘는 외분비샘일 때 뭘 만들죠? 이자액을 만들죠. 그죠? 그럼 이자액이 분비되는 관이 있어. 그게 바로 이자관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관이 있는 것들은 이제 외분비샘에서 전달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분비샘에서 호르몬이 만들어지면 이 호르몬은 그렇게 분비관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혈액으로 바로 분비가 된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두 번째, 혈관을 통해서 온몸으로 이동해서 특정 세포 혹은 특정 기관에 작용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 호르몬이 나오게 되면요. 이 호르몬은 몸에 있는 모든 세포에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중 특별한 그런 부분에만 작용을 합니다. 그런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표적세포 혹은 표적기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따가도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여기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 갑상샘을 자극하는 호르몬이에요. 자, 그럼 이 호르몬은 누구를 자극한다고요? 갑상샘. 자, 그럼 이 갑상샘이 뭐가 될까요? 얘는 호르몬의 작용을 받는 기관이 되니까 표적 기관이 되겠죠. 아, 갑상샘 자극 호르몬의 표적 기관은 갑상샘이구나. 이런 식으로 표적 기관이나 표적 세포를 가지게 된다라는 게 호르몬의 두 번째 특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적은 양으로 큰 효과를 나타낸다라는 게 세 번째 특징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조금만 있어도 그 작용을 나타내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너무 그게 많아요. 혹은 너무 호르몬이 적어요. 그러면 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건 여기 뒷장에 보면 또 나올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생장 호르몬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자, 생장 호르몬이라고 하는 건 몸의 생장을 촉진하는 애인데 만약에 얘가 너무 과하게 나왔어요. 그러면 거인증에 걸리겠죠. 그 다음에 얘가 너무 적게 나왔어요. 그러면 얘는 오히려 몸이 작게 이제 크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특징들이 있다라고 하는 게 호르몬의 특징이고요. 그러면 이런 호르몬을 만드는 장소를 뭐라고 아까 한다 그랬죠? 네, 내분비샘이라고 한다 그랬죠? 내분비샘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분비샘과 그리고 거기서 만들어지는 호르몬, 그리고 그 호르몬의 기능까지 세 가지를 전체를 다 연결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뇌 있죠? 자, 뇌. 여기 큰 부분이 이름 뭐라고요? 쭈글쭈글한 여기를 대뇌. 그 다음 그 가운데 있는 여기. 네, 여기는 간뇌, 그렇죠? 간뇌보다 더 밑에 있는 부분 중간뇌, 그 밑에 연수, 그 밑에 척수 기억하시고요. 여기 따로 있는 것 같은 여기 아래쪽 여기는 소뇌 이런 식으로 공부를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그 중에서 간뇌의 제일 아래쪽에 있는 부분을 뇌하수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뇌하수체에서는요, 세 가지 호르몬이 나와요. 여러분, 사실은 더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는 중학생 때는 세 가지만 배우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생장 호르몬이라고 해서 몸의 생장을 촉진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어디를 자극하는 거? 네, 갑상샘을 자극하는 거. 요건 이따가 다시 할게요. 그 다음에 항이뇨 호르몬이라고 해서 콩팥에서 물의 재흡수를 촉진하는 거. 아, 이거 기억나시는 분? 재흡수. 네, 요게 뭐였죠? 우리 소수노배 할 때 배웠던 거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배설계에 보시면 그 내용 중에 여과, 분비, 재흡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중에서 물을
우리 몸 안쪽으로 재흡수하는 걸 촉진하는 것이 항인효 호르몬입니다. 이게 만약에 잘 기억이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2학년 2학기 책을 잘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갑상샘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갑상샘은요, 뭐를 만들어내냐면 티록신을 만들어내요. 자, 티록신 같은 경우에는 세포 호흡을 촉진합니다. 세포 호흡 혹은 뭐 물질 대사 촉진 이렇게 돼 있는데요. 호흡을 하게 되면 우리가 뭘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했어요. 세포 호흡. 얘는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에너지를 만드는 그런 것이 여기 티록신이 되겠습니다. 물질 대사를 촉진한다는 거예요. 그게 다 같은 말이에요. 물질 대사, 그리고 물질 대사의 중에서 호흡이 있으니까 세포 호흡이 촉진된다. 그래서 에너지를 발생한다. 그렇게 되는 것이 티록신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보통 나오냐면요. 추울 때 열을 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티록신이 많이 분비가 되겠죠. 그래서 아까 전에 여기 얘기했었는데 갑상샘 자극 호르몬은요. 누구를 자극한다 그랬어요? 갑상샘. 그럼 누가 나와요? 티록신. 그래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의 특징은 티록신의 분비를 촉진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여기 이거 콩과 파처럼 생긴 얘 이름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얘 이름은 콩팥. 지죠. 네, 콩팥 위에는 꽃갈모자를 쓰고 있는 이런 모양이 되는데요. 얘 이름을 이 꽃갈모자 같이 생긴 거에 부신이 되겠습니다. 부신에서는요, 뭐가 만들어지냐면 아드레날린 혹은 요새는 에피네프린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래도 이 병기하는 이유는 같이 쓰는 이유는 혹시나 헷갈릴까봐 잘 알아두시라고. 자, 아드레날린 혹은 에피네프린이 나오게 되는데 얘는 무슨 특징이 있냐면 여러분들 아드레날린 이런 거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얘는 심장 박동을 촉진하고요. 혈당량을 증가시킵니다. 자, 혈당이라고 하는 거는 내 혈액에 들어있는 포도당의 양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혈압을 상승시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흥분된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아드레날린이 되겠죠. 그 다음은 이자입니다. 이자. 아까 이자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자는요. 외분비샘이면서 내분비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분비샘이다라고 하는 거는 뭐를 만드냐면 호르몬을 만드는 곳이죠. 호르몬. 어떤 호르몬이 만들어지냐면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만들어져요. 자, 인슐린과 글루카곤은요, 서로 반대되는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인슐린은 혈당량을 감소시키고요, 글루카곤은 혈당량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서로 반대되는 작용이다라고 해서 뭐라고도 얘기를 하냐면요, 길항작용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저희도 한번 써볼게요. 길항작용. 기량작용을 하기도 한다. 네, 서로 반대되는 작용을 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게 지금 그냥 얘는 감소, 얘는 증가 하는데 그냥 이게 없이 인슐린과 글루카곤 중에 누가 증가고 누가 감소야 라고 하면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졸지 말고. 자, 인슐린 3글자, 글루카곤 4글자. 그쵸? 그러면 4글자는 더 많잖아. 글자 수가 많으니까 얘는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거야. 이렇게 외우세요. 자, 다시 인슐린은 3글자, 글루카곤 4글자. 글자 수가 더 긴 것이 혈당량을 증가시킨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아드레날린은 더 길어요. 그러니까 증가 똑같이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네. 어이가 없어도 그냥 이렇게 외우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편할 겁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난소, 정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생기면 이제 남자죠. 정소가 있으면 남자, 그리고 난소가 있으면 여자가 되겠죠. 네, 양쪽에 이렇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정소. 자, 그럼 이 정소에서는 뭘 만들게 되냐면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남성 호르몬을 만들죠. 얘는 남성의 2차 성징을 발현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난소 양쪽에 2개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난소에서는 뭐가 만들어지냐면 에스트로겐이 만들어집니다. 에스트로겐은 여성의 2차 성징을 발현하게 되겠죠. 즉 2차 성징에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호르몬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내분비샘도 살펴봤고요. 각각의 호르몬의 이름과 호르몬의 기능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요것들을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보고 이제 끝내도록 할 건데요. 호르몬의 분비와 작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자, 내분비샘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였죠? 네, 이거 뭐 하는 곳? 호르몬을 만드는 곳, 그치? 그럼 여기서 호르몬이 만들어져서 어디로 분비된다? 분비관이 있다, 없다? 네, 없죠. 그렇죠? 그래서 어디로 분비되냐면 혈관으로 분비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혈관을 돌다가 어디에서만 작용한다?
네, 그죠. 표적 기관 혹은 세포 단위다라고 한다면 표적 세포에만 관여한다라는 것이죠. 네, 요거까지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호르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